자, 오늘 2월 2일, 오늘 주간 경기들 6경기나 있네요.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자, 오늘부터 2월달, 야무지게 좀 발라먹어 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경기는 장판 대 KT. 일단 엽기 팀들의 맞대결이죠. 예, 국내 농구 엽기 팀들이 이제 몇 개 팀들이 있는데, 엽기 팀 하면 생각나는 팀들 뭡니까? 장판, KT, DB, 이런 팀들이죠. 자, 장판 최근 3연승 뒤 이제 1패. 일정상 좀 빡셈이 있었죠. 그래서 직전 경기는 이제 모비스를 좀 봤던 경기고, 지금 직전 경기를 모비스를 봤던 이유가 뭐냐면, 장판 지금 라렌이 지금 백투백 40분 소화하고, 하루 쉬고 40분 소화하고, 또 하루 쉬고 모비스전에도 40분 소화를 했어요. 진짜 뭐 말도 안 되죠. 예, 진짜 뭐 이거는 해도 좀 너무한 수준으로 잡아 돌리고 있는데, 이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 오늘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좀 잡아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좀 너무 잡아 돌리긴 했어. 그죠? 예, 직전 경기도 사실상 중 경기 마지막에는 좀 가비지가 됐는데, 그 정도면 좀 빼줄 법도 한데 너무 잡아 돌렸다. 오늘은 이제 도노반 스미스 이 선수가 이제 돌아오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오늘 뛴다는 일단 예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교창, 최준용은 이제 연습은 소화했다 정도의 기사가 있어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올 가능성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노반 스미스는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내 경기를 저렇게 잡아 돌렸을까 싶긴 합니다. 도노반 스미스는 이제 필리핀 리그에서 뛰었고요. 외곽 3점이 30%가 넘는 빅맨이에요. 그러니까 외곽 옵션 정도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곽 옵션 있는 빅맨 뭐 누구랑 비교하면 좋을까? 라렌? 라렌은 올해 좀 외곽이 좀 맛이 갔고, 아무튼 30%가 넘는다. 좀 기대치는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뛰는 걸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송교창, 최준용 뭐 훈련 소화를 좀 했다. 이제 장판도 좀 버닝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죠, 그죠? 예, 근데 하나씩 하나씩 속속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은 좀 올라가는 시점이고,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좀 뭐 바로 좋을진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손발을 맞춰야 될 선수들도 많죠. 도노반 스미스, 라렌 이런 선수들하고 손발을 좀 맞춰야 되기도 하고, 어차피 이 팀이야 뭐 수비가 개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긴 하다. 일단 최근 5경기 3점은 팀 3점이 49%가 터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느바 수준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외곽이.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터질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현재로서는 슛감이 미친 듯이 좋은 시점이긴 하다. 반대로 KT도 지금 슛감이 조금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예, 팀 석점이 20점 초반대였다가 최근에 이제 해머즈도 조금 폼을 올리고 있는 시점. 전체적으로 폼이 주전급 선수들의 폼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득점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다가, 오늘 수비가 장판 허버린 이제 장판을 만나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는 1순위로 좀 좋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153.5면은 기운점이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장판이 3점이 갑자기 좀 맛이 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오바를 한번 볼만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일단 오버사이드에서 살짝 걸리는 부분은, 일단 로메로가 요즘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로메로가 일단 사이즈 대비 라렌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아쉽고, 근데 라렌이 좀 길게 떴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오버사이드에서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오버 정도는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승패 라인은 조금 어렵죠.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엽기 팀들이라서, 그래도 일단 오늘 저는 장판 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홈에서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돌아온다라는 분위기는 또 무시를 못할 것 같고, 최근에 식감이 또 워낙 좋은 편이기도 하고.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4.6점으로 이제 좀 답이 없는데, 그래도 해먼즈가 조금씩 폼을 좀 회복하면서 득점력이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외곽이 31% 조금 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최근에 놀랍게도 KT가 되게 경기력이 좋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4승 1패를 거두고 있어. 그리고 최근 5경기 득실 마진을 보면은 득점이 74.6점, 실점은 74.4점으로 0.2점 차이가 나요. 이런데도 4승 1패를 거뒀다는 거는 그래도 뭐 클러치에서 좋다, 뭐 집중력이 좋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는 있겠죠. KT가 또 오 많이 띄우는 팀이고, 오늘은 저는 경기 자체는 꽤나 좀 비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직전 경기 소노전에서는 3점 10개 성공 그리고 3점 성공률 28%뭐 쏘쏘했는데 득점은 80점을 못 넘겼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KT는 지금 하루 휴식하고 일정이거든요. 예, KT가 올 시즌 고생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부상들을 좀 달고 뛰고 있고 뭐 EASR 힘든 일정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일정 하루 쉬고 경기라는 거는 좀 좋게 볼 만한 요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올 시즌 맞대결은 KT가 2승 1패 앞서고 있고 세 경기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뒀다. 원정에서 안 좋은 KT다. 하루 쉬고 경기다. 장판은 홈에서 복귀 자원들이 많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역시 승패 라인은 그래도 장판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근데 둘 다 엮기 기질이 아주 다분한 팀이라 가지고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최근 두 시즌 동안 장판이 KT 상대로 홈에서 8승 1패예요. 예, 이거는 그래도 찍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장판 승 오바 그리고 승호패는 5 정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허웅 형제의 맞대결이니까 5 한번 찍어볼 만한 것 같고 조금 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뜯어보기는 했는데 양팀 맞대결에서 한 경기는 오버 경기였고요. 두 경기는 언더 경기였고 근데 최근에 두 팀 다 저는 사이클이 조금 올라가는 사이클인 것 같아서 일단 오버 좀 두서없이 얘기하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이제 KT가 조금 더 빡빡함이 있어가지고 아마 장판이 오늘 템포 푸시를 좀 해도 좀 될 만한 경기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라렌 정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일정들은 괜찮고 오늘 복귀 자원들도 있고 돌렸을 선수들도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판 역배 프렌 그리고 승호패는 5 언어바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하고 서울 삼성 맞대결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죠 솔직하게 항상 이제 국내 경기는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를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삼성 프렌이 솔직히 좀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가스 최근에 3연패 김낙현 이대원 빠지다 보니까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이후에 조금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좀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가스 특유의 그 앞선 라인의 그 수비 디펜스 이런 것들은 좀 살아나 있는 시점이긴 하다. 근데 이대원이 빠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헐거운 포워드진 그리고 페인트존 이런 쪽에서의 문제는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3점 의존도가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죠. 예, 가장 많이 쏘고 가장 많이 쏘는 건 쏘는 거야 아마 그지. 근데 아무튼 의존도가 높은 팀인데 최근 5경기 3점이 27%로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KT보다 좀 언더팀 성향을 좀 보여주거든요. 평균 실점도 73.2점. 최근 이제 승리 거둔 경기들을 보면은 KT 소너전이었고 이때도 득점이 76, 76으로 득점력이 역시 뭐 좋지가 않아요. 예, 수비로 쇼부를 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가 특히나 이제 KT전에는 수비를 잘해. 친정팀이다 보니까 좀 더 빡세게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 그냥 최근에 가스의 문제는 뭐 수비는 브레이크예요. 그런대로 앞선 수비는 뭐 괜찮긴 한데 뭐 부상자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폼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벨랑겔도 좀 폼이 좀 떨어졌고 니콜슨도 마찬가지고 온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폼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고 최근에 좀 좋았던 선수가 누가 있더라? 저기 이름 뭐야? 잠깐만 갑자기 생각 안 나. 외곽 좋았던 친구 누구야? 빨리 대답. 아, 전현우. 군에서 복귀한 전현우가 이제 외곽이 그래도 조금 이제 힘을 좀 보탰었는데, 그래서 전현우를 위한 세트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직전 경기에서 조금 안 터졌다. 이런 것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그래도 가스는 홈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올해 성적이 좋다 보니까 팬들도 많고, 그래서 홈에서 좀 분위기가 좀 좋다. 이런 부분은 또 무시할 수 없겠죠. 서울 삼성 역시 뭐 전체적으로 좀 폼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죠. 예, 최근 5경기에서 5전 전패, 5연패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평균 실점도 84.2점. 실점이 너무 많죠. 예, 수비가 좀 박살나 있다. 득점력이 굉장히 아쉬운 KT전 제외하면 평균 실점이 80점 중반대를 찍고 있으니까요. 예, 좀 그렇다.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가스는 언더팀이고 삼성은 오버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연패 구간에도 슛감은 뭐 쏘쏘한 편이고요. 외곽은 3점이 35.9%니까 외곽은 꽤나 좀 잘 터지는 편. 내가 잠깐만.
잘 터지는 편이고, 제가 요즘 약에 좀 취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까? 어, 뭐 여기도 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스랑 그죠? 한동안 서울 삼성은 이제 전체적으로 폼이 좋았는데 최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 코본 같은 경우에도 복귀하고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최근 기준으로 그냥 그렇고, 최근에 최성모도 좀 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구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 팀 다 그냥 경기력이 좀 고점 찍고 좀 내려온다는 생각을 좀 질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은 서울 삼성이 최근 5번 패배 중에서 그래도 비비는 경기는 2번, 승호패에서 5를 찍은 경기는 2번 정도. 양 팀 다 조금 뭐 부상자들도 있고,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부상자들이 있다 보니까 뎁스가 좀 얇아져 있고, 그리고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뎁스가 원래 좀 안 좋은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이후에는 좀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경기가 지속되니까 이 뎁스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다. 이제 고놈이 고놈인 싸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스가 최근 두 시즌 동안 홈에서는 7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는 좀 압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슛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정도 이게 좀 안 좋거든요. 예. 일정이 보시면은 이제 가스가 백투백이야. 백투백이고 이제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29일 날 경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3일 쉬고 경기예요. 예, 그리고 뎁스의 문제가 있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삼성이란 걸 감안했을 때는 일정상으로는 오늘 삼성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근데 상대 전적 쪽에서 가스가 홈에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역배까지 찍는 건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6.5면은 프렌을 뭐 충분히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솔직하게 너무 좀 좋게 준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죠? 예, 이거 일정까지 감안했을 때는 6.5까지 주는 건 좀 말이 안 돼. 근데 상대 전적 좋아하는 오즈들의 성향상 이렇게 주는 것도 이해가 좀 될 수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라인업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기사상으로는 김낙현은 오늘은 못 나올 것 같고 아마 다음 경기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대원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정도 매치업이긴 합니다. 이대원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페인트 존의 문제를 조금은 좀 해결은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래도 페인트 존이 늘 약한 팀이긴 해서. 예, 그래서 일단 프렌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언어바는 조금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이건 오바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스도 이마이 슛감이 안 좋았으면 슛감이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됐고, 예, 그리고 삼성도 수비가 내해도 계속 좋지가 않아가지고 평균 실점이 지금 KT전 제외하면 8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154.5면은 그래도 오바 한번 찍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배구는 리턴 매치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직전 경기 리턴 매치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리턴 매치를 그대로 찍는 거는 조금 좀 부담이 있어요. 그죠? 리턴 매치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케이스가 많고, 최근에 우리가 농구를 봤을 때도 느바에서 그런 경기가 많죠. 그죠? 인디하고 최근에 어떤 경기였지? 저기 세난 경기도 도저히 인디가 이길 것 같지 않았는데 다음 경기는 개박살을 내버렸죠. 자, 옥저하고 우리카드 직전 경기에서 만났었죠. 예, 옥저는 뭐 여전히 좀 답이 없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좀 좋았던 선수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최근에 좋았던 게 김웅비하고 김건우. 요즘에 이제 오기는 마사지 감독의 총애를 맡고 있는 게 김웅비인데, 일단 이 두 선수가 최근에 좋다 보니까 선발 라인업을 썼어요. 이 경기도. 예, 근데 이 선수들이 1세트를 소화하면서 2득점, 1득점 이렇게 거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답이 없었죠. 한마디로. 예, 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기노 감독 특유의 그 운영, 다른 선수들 돌려쓰는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됐고, 간만에 이제 신호진 차지환이 이제 메인으로 좀 나섰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크리스도 안 좋았고, 이게 뭐 늘 패턴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송이채 썼고, 옥저는 그냥 늘 이래. 그냥 누구 한번 써보고 안 좋으면은 계속 이제 돌려서 쓰는 이런 흐름. 그래서 누구 그날 좀 컨디션 괜찮으면 그 선수 좀 많이 쓰고. 그래서 공격 라인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호진, 차지환, 크리스, 송이채, 김웅비, 김건우 이런 라인들이고요. 참 뭐 다양하죠. 예. 그리고 특이점은 이제 쇼타, 급하게 영입한 선수죠. 베테랑 세터고 일본인인데 뭐 첫 경기는 그렇게 많이 안 뛰었고 최근 두 경기 정도 뛰었고요. 예, 직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팀 공성이 40%좀 좋진 않았는데 땅콩전에는 팀 공성이 50% 나왔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빠르게 좀 적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줄 만은 한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오늘의 이제 관건은 리턴 매치라는 거죠, 그죠? 예, 직전 경기는 이제 3대1로 우리카드가 승리를 거뒀고요. 예, 일단 옥저는 최근에 뭐 좋게 볼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좋았던 수비도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9연패 중이고,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거는 최근 10경기 중에서 뒤에 5경기는 셧아웃 경기가 좀 많았다는 거. 근데 최근에는 살금살금 그래도 세트는 가져가거든요. 예,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셧아웃 경기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풀세트를 치른 경기는 2경기인데 이게 땅콩하고 손보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강팀들을 상대로 풀세트까지 갔다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 이놈의 팀 구석.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한 세트씩. 한 세트씩 딴 팀들을 보면은 삼화, 한전, 우리카드, 이제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3대1 패배. 아무튼 뭐 살금살금 좀 시동을 좀 걸고 있다 정도로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경기력을 보면 도저히 손이 나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연패 탈출 또는 이렇게 시동은 걸고 있는데 진짜 손이 더럽게 안 나간 팀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카드 상대로 이제 2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카드 반대를 한번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카드가 3대0으로 이겼잖아. 그래서 오늘쯤은 우리 카드를 한번 다시 찍는 거는 좀 조심은 좀 해볼 만한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카드 찍고 치워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노나먹기 이슈 그리고 또 홈에서의 경기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승패 라인 한번 조심해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바 정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정도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기는 합니다. 직전 경기는 3대1이었고 기준점 대비 일단 오바가 안 났는데 기준점이 183.5면은 한번 오바 정도는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오늘 홈에서의 경기니까. 우카도 지금 상태가 이렇게 뭐 썩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예, 연패를 지금 옥저 상대로 좀 끊기는 했는데 삼각편대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는 경기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알리, 김지한, 니콜리 치면은 꽤나 기대할 만한 삼각편대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알리, 김지한이 이제 좀 캐리를 했던 경기고 나머지 공격 백업 자원들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팀이긴 하거든요. 그죠? 뭐 이광원이라든지 한성정이라든지 뭐 송명근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이광원이 좀 괜찮았고 니칼리치는 좀 존버를 탔습니다. 세 명의 공격수가 뭐 정상 가동되는 경기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 아무튼 뭐 직전 경기는 둘이 좋았다. 일단 양 팀 다 뭐 홈원정을 그렇게 가리는 팀들은 아니거든요. 홈원정이 똑같아. 일단 옥조 같은 경우에 홈에서 2승 10패, 원정에서 2승 10패 똑같죠. 예, 그리고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6승 6패, 원정에서 6승 6패 똑같은데 그래서 뭐 옥저가 홈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것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승패 라인은 한 번쯤 조심해 볼 만한 경기. 오바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소노 대 DB 또 역기팀이 나왔죠. 예, DB 소노 역시나 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그래도 캔바우가 합류한 2경기에서는 조금 나아진 경기력을 좀 보여주기는 해요. 그죠? 예, 나아져 봤자 69점, 73점 역시나 뭐 득점력이 좀 답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직전 경기를 좀 희망을 좀 봤다 얘기를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직전 경기가 이제 KT전이었는데 나름 이제 5점 차까지 비볐죠. 예, 딱 5점 차까지 비비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KT가 또 홈에서의 경기였잖아요. KT가 홈에서 꽤나 좀 강한 팀인데 KT 원정 가서도 어느 정도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다. 캔바우가 2경기에서 역시 2자릿수 득점 그리고 뭐 리바운드도 많이 땄고 진짜 뭐 좋은 선수 같기는 해요. 다재다능한 선수 같기는 하고 그래서 이정현까지 돌아오면 그래도 뭐 꽤나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그치? 근데 역시 여전히 뭐 한숨 나오는 경기력이긴 합니다. 그죠? 예, 득점력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이제도 임동섭 이런 자원들이 꾸준하게 득점력을 좀 가동을 좀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 선수들을 뭐 진짜 꾸준함을 기대하고 이럴 수는 없는 선수들이잖아요, 그죠? 언제 기복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고 최근에 좀 핫했던 이제 정성조도 조금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번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는 그래도 득점이 좀 나왔어요. 19점으로. 근데 그 전 경기를 보시면 어때요, 번즈는? 번즈가 경기 초반에 좀 득점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빼버렸잖아. 그럼 알파카바 쓴단 말이야. 근데 알파카바 쓰면 어떻게 돼요, 이 팀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알파카 쓰면. 득점을 아예 못 올리는 선수잖아. 그지? 수비는 좋은 선수인데. 그냥 언더로 간단 말이야. 예. 근데 번즈도 지금 기복이 경기별로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대치가 높진 않은데, 그래도 직전 경기 원정에서 KT 상대로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홈으로 돌아오면, 조금 나아진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지만, 역시 그냥 전력 자체가 뭐 변수 덩어리들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그렇다. 근데 이제 DB도 이 엽기 이 새끼들 때문에 이놈 새끼들도 참 진짜 종잡을 수가 없죠. 그죠? 최근에 일단 3연패고요. 3연패 정도 했으면 한번 이길 때가 좀 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최근에 득점한 거 한번 내가 불러줘 볼게요, 형들. 61점, 69점, 70, 87점, 99점, 82점, 65점, 80점. 득점 기복 이거 진짜 실합니까?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60점대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정확하게 5경기고요. 그리고 80점 이상 경기, 그리고 90점 넘긴 경기도 한 경기 있어. 이 경기가 정확하게 5번이에요. 득점 기복이 지금 더럽게 심하다는 거야. 그죠? 이 배경을 보면은 뭐 이 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알바노가 거의 이제 공격과 시작과의 끝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알바노 그리고 오노아쿠 그리고 최근에 뭐 그래도 꾸준하게 득점 올려주는 정효근 여기에다가 이제 외곽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이관이나 뭐 박인웅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관이 박인웅도 외곽 기복이 워낙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득점 기복이 진짜 이렇게 심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예, 근데 이 득점 기복이 심한 경기들을 조금 뜯어보면 대체적으로 수비 좋은 팀들하고 허벌 팀들을 만났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근데 어쨌든 소노는 그래도 수비가 허벌까지 가는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 예. 알파카 나오면은 그래도 꽤나 수비가 좋은 팀이고, 예, 근데 번즈 나오면은 뭐 그냥 적당히 실점하는 팀이고, 딱 그냥 그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근 5경기를 이렇게 한번 불러드리면은 LG전에 61득, KT전에 69득, 수비 좋은 팀들이죠. 예. 장판전에 87득, 서울 삼성전에 99득, 정관장전에 82득. 다 수비 안 좋은 팀들이죠. 예. 소너는 그냥 뭐 중간 정도 걸려 있는 팀이거든요, 사실 그죠? 예, 최근 기준으로 그냥 알파카 나오면 조금 언더 팀으로 가고 수비 좋은 팀으로 가긴 하는데 보통 알파카를 많이 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비는 뭐 중간 정도 평균 실점 정도는 중간 정도 가는 팀인데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DB 정도 찍고 싶은 팀인 경기인데 DB가 워낙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득점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기는 하고요. 그래도 오바 정도는 한번 찍을 만한 것 같아요, 형들. 요즘에 소노 경기 오바 찍기 힘든데 그래도 캔바오 들어오고 나서 득점력이 조금 원활해졌다. 예, 그리고 소노도 뭐 수비가 알파카를 진짜 길게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수비가 막 엄청나게 좋은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준점 151이면은 그래도 오버사이 정도 한번 슬쩍 한번 봐볼 만한 것 같고요. 어, 핸디 건들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원주 DB 일반승 정도는 한번 좀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근데 채팅창에도 나왔지만은 DB를 너무 좀 배당을 좀 좋게 준 경향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살짝 걸리는데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보시면 고양 소너가 2번 이겼어요. 2승 1패예요. 예, 시즌 초반에 DB가 거의 뭐 주적팀이던 시절, 이때 이제 소노가 한번 이겼고, 이제 최근에 87대 81로 한번 이겼고, 근데 이때는 이정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참고하기는 어려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주들은 상대 전적을 많이 참고해서 배당을 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뭐 납득이 되는 배당이기도 하다. 음. 자, 다음 경기는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생명은 지금 키아나 스미스가 경기 중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죠. 그래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일단 확답은 없어요. 예, 일단 기사로 봤을 때 그렇고 팔꿈치 쪽 부상이라서 부상 부위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 경기 키아나 스미스가 경기를 뛰다가 빠졌고요. 19분 뛰다가 빠졌어요. 5득점. 네,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역시 삼성생명의 외곽은 여전히 좋았다. 30% 6개 성공. 키아나 스미스가 빠졌는데도 61득점을 올렸다는 부분은 역시 뎁스가 좋은 팀이다. 이렇게 볼만하고 최근에 꾸준히 좋은 선수들은 여전히 이날도 좋았어요. 이하란, 강유림, 뭐 배이윤 다 쏘쏘하고 최근에 꾸준한데 좋았고 이날은 또 김아름이 외곽 2개 터트리면서 10득점. 음.
키아나는 최근 기사가 다시 한번 떴나? 내가 아까 봤을 때는 없었는데 아무튼 팔꿈치니까 오늘 일단 못 나온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일단 뭐 나머지 자원들은 뭐 여전히 뭐 그런 대로 괜찮긴 하다. 정도는 좀 말씀드릴 만하고 근데 키아나가 빠지면은 역시 많이 뻑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포렌들러가 빠지고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이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근데 또 여전히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많다 정도는 좀 이야기할 만한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하나은행은 뭐 노답 팀이죠, 그죠? 예, 최근 기준으로 진짜 뭐 답이 없습니다. 7연패까지 빠져 있고 직전 경기 썸을 상대로 조금 비비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지나는 경기를 그렇게 길게 소화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일단 양인영, 김정은 이렇게 좀 두 명으로 좀 많이 경기를 좀 끌어가야 되고요. 그죠? 지난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도 12분 뛰었고 그 뒤에 경기도 8분 소화했고 12분 풀로 못 뛰어. 평균 한 10분에서 10분 내외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하나은행 보기도 조금 껄끄러운 게 뭐냐면 직전 경기가 그 연장 승부 혈전이었잖아요. 그죠? 예, 썸하고의 경기였는데 부상자들 많이 빠진 썸하고의 경기 혈전이었는데 이걸 또 결국에는 패배를 했거든요. 예. 뭐 이틀 쉬기는 했는데 이 연장 패배의 여파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이틀 쉬었지? 이틀 쉬었어. 그래서 이것도 좀 손이 좀 영 안 나가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7.5면 키아나 스미스 빠진 하나은행 7.5다. 한번 찍어볼 만은 하죠. 예, 근데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핸디를 극복한 경기가 최근 10경기 중에 한 2경기밖에 없어요. 하나은행이. 직전 경기를 한번 핸디를 좀 극복하긴 했지만 그 경기 양인영 43분 뛰었고요. 김정은 43분 뛰었고 예, 진아는 지금 많이 못 뛰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 주전 라인들도 거의 40분을 소화를 했다. 이틀 쉬기는 했지만 접전 끝에 패배 타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7.5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못 건드리겠다는 생각 정도는 들고요. 예, 일단은 그래도 일반승 정도는 삼성생명이 재료로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나. 키아나 스미스가 좀 빠졌다고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뎁스가 좋은 팀이고 예.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가 그날 경기 좋지 않았고 빠졌음에도 득점을 61점 이상을 올렸다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평균 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포스트 선수들을 제외하고 누군가 터져야 50점을 넘기는 팀이거든요. 그쵸? 최근 기준으로 김시원이 조금 좋아. 그래서 김시원이 한 번씩 좀 좋으면 평균 50점을 넘겨. 근데 여기는 가드든 포워드든 이 세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득점력 기대치가 진짜 너무너무 떨어지잖아요. 그죠? 최근에 경기들 50점 넘긴 경기들을 보면은 김시온이나 유즈키가 그래도 득점력을 조금 올려줘야 50점을 넘긴단 말이야. 뭐 수비가 안 좋은 삼성이니까 좀 더 늘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삼성 일반승하고 오마인 정도는 볼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7.5는 개인적으로 좀 거르고 싶고요. 언오버는 언더 볼게요, 언더. 네, 삼성은 오버팀이기는 한데 이게 오늘 좀 극단적인 오버팀하고 극단적인 언더팀이 좀 갈리는 만나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예, KT하고 장판 경기도 그렇고 최근 기준으로 삼성하고 서울 경기도 그렇고 어, 그래서 언어버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119.5면 저는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은행이 이틀 뭐 어느 정도 휴식 기간이 있지만 직전 경기 데미지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경기는 배구 이것도 리턴 매치죠. 예, 리턴 매치라 이제 노나먹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오늘도 흥국을 좀 보고 싶어요. 예,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관장이 긴 연승이 끊어졌다는 부분들 그죠? 예, 긴 연승이 끊어진 팀들은 연패 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대가 홈에서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흥국생명을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조금 좀 부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직전 경기는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경기죠. 예, 양 팀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매치고 이 경기에서는 좋았던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예, 한 명은 정호영이고 예, 한 명은 누구야? 피치. 피치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딱딱 복숭아 모드를 좀 달리고 있는데 피치를 올리고 있죠. 미들블로커 선수가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예, 득점이 22득점, 블로킹 6개 성공. 이동 공격을 할 때 대포 소리가 나죠. 예, 지금 폼이 정말 미쳐 있고 절정에 가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반대로 정호영도 미들에서 굉장히 좋았고 예, 양팀 미들 라인들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다. 정호영도 16득점, 부키리치 18득점.
근데 반대로 이제 구멍들도 있었죠. 한 명씩 있었죠. 구멍들이. 누구였죠? 이쪽은 부추김치가 구멍이었고, 그리고 흥국생명은 마테이코가 구멍이었고, 마테이코는 이제 경기를 이 정도 거듭했는데도 좋아지는 모습이 아직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냥 타점 원툴인 것 같아. 그치? 스윙이 빠른 것도 아니고, 파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뭐 블러킹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선수는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 니콜로바? 니콜로바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느낌?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마이 경기를 치렀는데도 좋아지는 모습이 안 나오면은 저는 좀 그렇다. 아. 그리고 부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직전 두 경기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홍국생명 전에 또 유난히 좀 잘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솔직히 좀 부추김치가 좀 많이 말아먹었죠, 경기를. 예. 메가는 여전히 1옵션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부추김치도 좀 아쉬웠다. 사실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고놈이 고놈 같기는 해요. 예, 직전 경기를 봤을 때. 둘 다 아쉬운 선수들도 있었고, 좋았던 선수들도 있었고, 고놈이 고놈 같아서 나나먹기 이슈도 살짝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저는 정관장이 긴 연패가 끝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흥국생명이 홈에서는 정말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하고 싶고요. 예, 올 시즌은 흥국생명이 홈에서 이제 두 번 패배를 했고, 그 두 번의 패배 중에 한 번의 패배가 정관장이라는 부분도 살짝 좀 걸리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은 흥국생명 승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네요. 예. 경기 자체는 역시나 오늘도 좀 타이트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83.5는 오바, 그리고 승패 라인은 저는 홍국생명 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와다다다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예. 오늘 6경기 잘 골라서 오늘 올킬 한번 찍어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질찬,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